네, 그러면은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원초적인 자연 상태 알아봤었고요. 자연법에 의해서 평화롭게 운영된다라는 거였죠. 그 다음에 재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왜 이렇게 평화로운 상태, 물론 전쟁 상태의 위험이 있긴 하지만은 이 상태에서 왜 넘어가고 그렇게 넘어간 국가는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국가 속에서 살아가는 신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탐구를 할 차례예요. 자, 그러면 이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정치사회 또는 시민사회의 기원에 관하여. 지금까지 논의에서 입증된 것처럼 인간은 완전한 자유와 자연법상의 모든 권리 및 특권을 간섭받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다른 어떤 사람 또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평등하게 갖고 태어났다. 인간은 본래 타인의 침해와 공격으로부터 그의 재산, 곧 생명, 자유, 자산, 이거 세 개를 그 소유라고 한다고 했죠. 소유. 이거를 보존할 권력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법을 위반한 것을 심판하고 위반 행위가 의당 치러야 한다고 그가 확신하는 바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권력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기에 사건의 가증스러움이 사형을 요구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심지어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권력도 갖고 있다. 이거 지금까지 했던 거 요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떠한 정치적인 사회도 그 사회 자체 내에 재산을 보존할 권력, 그리고 이를 위해서 그 사회의 모든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지 않고서는 존재하거나 존속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치 사회는 이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구성원이 이 자연적 권력을 포기하고 공동체가 제정한 법에 따라 모든 사건에 관해서 그 보호를 호소할 수 있는 공동체의 수중에 그 권력을 양도한 곳, 오직 그곳에서만 비로소 정치사회가 존재하게 된다. 그리하여 특정한 개별 구성원이 사적 재판권은 완전히 배제되고 공동사회가 일정한 지속적인 규칙에 의해서 모든 당사자에게 무사공평한 심판관이 된다.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사적 재판권이 배제되고, 즉 이거는 뭐냐면은 자의적 판단이 배제되고 공동사회가 이제 모든 당사자들한테 이제 무사공평한 심판관이 되겠습니다. 모든 분쟁을 결정하도록 하며 어떤 구성원이 사회에 저지른 범죄를 법률이 규정한 벌칙에 따라 처벌하도록 한다. 이제 이게 그 정치사회의 역할이 되겠죠. 정치사회의 역할. 예. 그러므로 국가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저질러진 의당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이러저러한 범죄에 어떤 처벌을 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권력을 가지게 된다. 곧 법을 제정하는 권력. 이게 이제 이렇게 주권이 될 테고요. 주권 중에 하나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법권이 될 겁니다. 더불어 국가는 외부인이 그 구성원에게 가한 침해를 처벌할 수 있는 권력, 즉 전쟁과 평화에 대한 권력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은 가능한 한 사회 구성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재산.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국가 역할.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재산을 보존하지 못한 국가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다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수의 사람들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고 각자 모두 자연법의 집행권을 포기하여 그것을 공동체에 양도하는 곳에서만 비로소 정치사회 또는 시민사회가 존재하게 된다. 여러분들 최청룡 쌤 수업 들어봐서 알겠지만은 홉스가 전면 양도였다고 한다면요, 로크는 부분 양도라고 배웠을 겁니다. 부분 양도. 그 부분 양도와 관련된 부분이 뭐냐? 이 사람들이 자연법의 집행권을 공동체에 양도한다는 거예요. 홉스는 싹 다 준다고 말했죠. 싹 다 준다고 했는데 로크는 부분 양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은 자연 상태에 있는 일정한 수의 사람들이 최고의 통치 권력 하에서 하나의 인민, 하나의 정치체를 결성하고자 사회에 가입하는 곳이면 어디서나 일어나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알아주세요.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세계 유일한 지배력, 이건 절대 군주제는 시민사회에 양립 불가능하며
결코 시민적 지배 형태가 될 수 없다. 군주제는 안 된다는 거. 이것도 홉스랑 대조하셔야죠. 어떤 사람들이는 쭉 넘어가서 자연 상태에 있다. 그래서 절대 군주는 뭐 자연 상태에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8장 정치사회의 기원에 대해서 뭐 큰 말은 아까 정리했으니까요. 짧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예요. 일단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시민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도는 재산을 안전하게 향유하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좀 더 많은 안전을 확보하면서 그들 상호간에 평화롭고 안전한 쭉 영위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결성하기로 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면 요거 재산을 안전하게 향유하고 이거 재산의 향유를 위해서 공동체 결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또 넘어가서 뭐 한번 읽어보세요. 나머지 부분은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은 요거요. 일단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일정한 정부하에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자유인들의 동의만이 그들을 그 정부의 구성원으로 만드는데 각자의 성인이 됨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동의라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보통 동의는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로 구분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어떤 정부의 영토의 일부분을 소유하거나 동의를 한 셈이다. 자, 지금 무슨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로크가 또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적 의무의 근거. 다시 왜 정부의 말을 따라야 하느냐? 그 근거는 첫 번째, 두 번째로 구분되면 첫 번째 명시적 동의와 두 번째 묵시적인 동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명시적 동의는 누구한테 해당되냐면은 이거는 계약 당사자들한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되느냐, 즉 왜 정부의 말을 따라야 하느냐. 계약 당사자들은 너희가 동의했으니까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도 뭐 하기로 했으면은 동의한 사람은 그걸 지킬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계약에 따른 의무 발생. 계약에 따른 의무 발생. 근데 동의를 했으니까 당연히 따라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왜 따라야 되느냐? 다시 지금 여러분들 포함해서 저 같은 경우는요. 이 사회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참여한 게 아니라는 거죠. 후손이라는 거예요. 후손. 뭐 이렇게 뭐 자식의 자유 양도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 나와 있었는데 우리도 후손인데 계약 안 했어요. 저희 명시적으로. 근데 우리도 왜 따라야 돼? 라는 물음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로크가 하는 답안이 이 묵시적인 동의예요.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부의 영토의 일부분을 소유하거나 향유하는 사람은 묵시적 동의를 한 사람이다. 즉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넌 동의한 거야. 그러니까 조금 속된 말로 하면은 꼬우면 떠나. 얼마나 자유분방한 생각입니까? 요즘 같은 시기에는 아무리 꼬아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밀항하다가 잡히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하여튼 이 로크의 근거는 근데 이 묵시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그 정부의 영토 내에 어떤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복종 의무가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죠. 정치 사회와 정부의 목적에 관하여 왜 우리가 그러면은 자연 상태에서 누리고 있는 자유를 벗어나서 왜 사회 상태로 가려고 하는 거냐? 왜 그는 이 같은 지배권을 포기하고 나를 다른 사람이 다른 국가, 주권 또 통치자가 지배할 수 있게끔 하는 거냐? 답안입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은 향유가 매우 불확실하고 다른 사람이 끊임없이 침해할 위험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답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와 마찬가지로 왕이고 그와 평등하며 그들의 대부분이 형평과 정의의 엄격한 준수자들이 아니므로
이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의 향유가 매우 불안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국가로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정리하자면은 소유 아까 이야기했는 뭐 생명, 자유, 재산이 보존이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왜 소유의 보존이 불확실해? 모든 사람이 자연법의 집행자이기 때문에 공통된 합의가 없다라는 거죠. 공통된 합의가 없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서는 싸울 가능성이 높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합의하면 문제가 없는데 합의를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합의에 대해서 이걸 받아들이라고 강제할 수 있는 권력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확실하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관, 법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공동체를 결성하고 스스로를 정부의 지배하에 두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여기서 말하는 이거 재산 소유라고 보셔야 돼요. 소유. 자연 상태에서는 이를 위한 많은 것들이 결함되어 있다. 첫째, 자연 상태에서는 법이 없다. 분쟁을 해결하는 공통된 척도로서의 법이 없다. 두 번째, 공평한 재판관도 없다. 세 번째, 판결이 내려져도 그 집행을 확보해주는 권력이 종종 결여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국가의 역할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겁니다. 다시 법률, 재판관, 그 다음에 집행 확보해주는 권력. 이 법률과 재판관이 이제 곧 나중에 보게 될 로크의 이권 분립이에요. 이권 분립. 이권 분립 중에 하나인 입법권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판결이 내려진 것을 집행할 수 있는 두 번째 권력인 집행권이 나오게 될 겁니다. 로크는 입법권과 집행권의 이권 분리예요. 선생님 왜 이권 분립이에요? 아직 몽테스키에가 3권 분립 말하기 전입니다. 아직 응애했으려나? 하여튼 전이기 때문에 로크는 이권 분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쭉 넘어가서 이게 없으니까 1번, 2번, 3번이 없으니까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8번 보겠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순박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제외하더라도 두 개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자연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인간은 자신과 타인의 보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행하는 것이다. 뭐 자연권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권력은 자연법을 위반하여 쭉 커버랑 이거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이러한 두 개의 권력 쭉 넘어가서요. 사람들은 사회에 들어갈 때 그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및 집행권을 사회의 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의 수중에 더욱 양도한다. 그것은 재산을 쭉 사회를 보존하려고 위한 목적인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인민의 평화 및 안전 아닌 공공선행의 다른 목적을 위해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리바이어던이랑도 좀 비교를 하셔야죠. 리바이어던은 자기 보존 목적 아래서는 모든 것 군주가 다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로크는 애초에 여기 국가에다가 애초에 한도를 설정됩니다. 카드 한도 설정된 것처럼. 국가의 형태에 관해서 뭐 해서 했는데 결론 일단 나중에 보겠지만 로크는 대의제 옹호합니다. 애초에 영국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명예혁명 일으켰어요. 그러면은 로크는 대의제. 왜냐? 영국이 대의제거든요. 사람들이 사회에 들어가는 커다란 목적은 그들의 재산을 평온하고 안전하게 향유하는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이거 재산 계속 소유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도구와 수단이 사회에서 확립된 법률이다. 그래서 입법권이 확립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입법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입법권은 최고의 권력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입법권 제한 요소가 있다는 거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절대적 자의적으로 다룰 수 있는 권력이 아니며 그러한 권력이 될 수도 없다. 그러니까
대의제 이야기하면서 국가는 시민한테, 그러니까 국가는요 그 인민 혹은 시민의 복종해야 한다는 맥락이에요. 계속 그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입법권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한데 결합시킨 권력을 입법자인 개인이나 집회에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따라서 그것은 그 이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어디를 보시냐면은 입법권은 또한 즉흥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통해서 통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위임받은 재판관, 권한을 위임받은 재판관에 의해서 정의를 시행하고 시민들의 권력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양립할 수 없다 쭉 넘어가서 또 이거 최고의 권력은 어떤 사람으로부터든 재산의 일부를 그의 동의 없이 취할 수 없다. 재산의 보존이 정부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계속 봉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뺏지 마라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국가 권력의 종속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이 그 유명한 저항권과 관련된 파트가 될 거예요. 입법권은 일정한 목적, 이게 소유에 보존되는 거예요. 소유의 보존을 위해서만 활동할 수 있는 단지 신탁된 권력이다. 넌 주권에 대해서 뭐 엄청난 이게 뭐 신이 줬다, 이 왕권 시설 같은 거 이제 다 버려진 겁니다. 이제 다 폐기되었어요. 신탁된 권력, 우리가 준 거예요. 인민들이 준 거란 말이에요. 소유의 보존을 위해서. 입법부가 그들에게 맡겨진 신탁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이 발견될 때, 그러니까 입법부가 소유 침해할 때 입법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은 여전히 인민에게 있다. 왜냐하면 모든 권력은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제한되는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탁으로 부여된 것이에요. 권력이 그 목적을 소홀히 하거나 위반하면 신탁은 필연적으로 철회되며 권력은 그것을 내준 자들의 손에 되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항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이 부분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힘을 장악하고 있는 행정권이 최초의 기본법이나 공공의 긴급사태가 입법부의 소집과 활동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해하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 영국 그 상황 보시면 좀 비슷하게 될 겁니다. 다음과 같이 답변하겠다. 신탁에 반해서 인민들한테 무력 사용하는 것은 자연 전쟁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며 인민들은 입법부를 본래대로 회복시킬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인민의 안전과 보존이 걸려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무력에 의해서 방해받을 경우 인민은 무력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재밌는 게 일종의 역성혁명이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로크는 무력에 의한 저항을 인정합니다. 물론 쭉 말하고 있지만 조건이 있죠. 이거 국가가 여기 위에서 말한 소유의 보존을 해치는 것이 명백하게 발견되거나 혹은 그러할 낌새가 있을 때도 좀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행정권이 입법부의 회의를 소지하고 해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행정권이 입법권에 의해서 우월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할 때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쭉 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국가의 역할은 개인의 소유를 보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면 되냐. 첫 번째, 자연상태. 여기서 말하는 자연상태 원초적인 거예요. 원초적은 평화로워요. 근데 여기서 전쟁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뭐 분쟁 발생한다면은 이러한 전쟁 상태를 어떤 계약을 통해서 국가가 결정하게 되는데, 이 국가의 주된 역할은 크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법률, 그다음에 두 번째 재판관. 이 법률과 재판관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개인의 소유를 보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가가 개인의 소유 보존하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인민은 저항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국가는 개인한테 봉사해야 한다는 거죠. 그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자연적 본성론 이야기 했을 때와 이야기가 정반대 같습니다. 똑똑하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려야 되고 전체 행복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되어야 한다라는 요지에서 벗어나서 모든 개인은 자유롭고 평등하기 때문에 국가는 이 개인한테 함부로 할 수가 없다. 오히려 국가는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권리들을 보장을 해줘야 한다는 맥락에서 이 로크의 통치론이 가지는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크를 좀 짧게 여기까지 했는데 시간이 좀 길어진 게 좀 아쉽네요. 여러분들 바쁠 텐데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둘이 다 합하면 1시간 정도? 그래서 읽으시면서 좀 복습하면서 로크 좀 숙지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루소와 함께 만나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칠게요. 빠이.